좋아요. 이렇게 바뀌고. 오, 이렇게 잘 돼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세팅에도 관심이 많아서 종종 욜로박스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죠. 올인원 스트리밍 디바이스로서 딱히 비교할 모델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익스트림 버전이 출시가 돼서 제가 테스트해볼 수 있었습니다. 욜로박스 익스트림은 그냥 이 자체로 강력한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이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비디오 믹서, 모니터, 레코더, 인코더, 송출 컴퓨터 등등 이걸 각각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물론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많은 역할을 결코 한두 명에 나눠서 전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하드웨어로만 보면 스냅드래곤 8 젠2를 사용하는 그냥 성능 좋은 최신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다르지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과 학습 시간이 필요한 라이브 스트리밍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장 배터리도 있어서 전원 공급이 힘든 야외나 이동 중에도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을 예상해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시도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와, 이게 이 제품 하나로 이 가격에 전부 된다고? 이럴 거고요. 반대로 라이브 스트리밍 뭐 스마트폰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비싼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제품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올인원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1차적인 이유는 멀티캠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A10 미니를 사용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동안 욜로박스의 다양한 제품들을 써왔는데 이 제품은 익스트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려 HDMI 8개 인풋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비디오 믹서나 캡처 카드를 구입한다고 해도 이렇게 8개의 신호를 한 번에 받는 것은 잘 없기도 한데 이 와중에 5개 포트에서는 4K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1번부터 쓸 필요 없이 애초에 이 스트리밍 기기가 최대 4K 송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원하는 해상도에 맞는 인풋 포트를 사용하면 돼요. 저는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최대 4개의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래픽 합성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모든 신호를 받고 내부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믹싱을 하고 그걸 송출까지 해낸다는 게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슈퍼소스라고 실시간으로 여러 개의 인풋 소스를 합성해서 동시에 송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멀티뷰 앵글을 단순한 조작만으로 바로바로 앵글을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보통 라이브를 진행하고 나면 하이라이트 편집을 위해서도 주요 카메라 앵글의 클린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실시간 화면 전환이 매끄럽지 않았거나 원하는 장면이 따로 있을 경우가 많아서 각 카메라의 클립들을 녹화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능을 ISO 레코딩이라고 해요. A10 미니 시리즈에서도 뒤에 ISO가 붙은 제품들이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 좀 더 비쌉니다. 욜로박스 익스트림은 4K 인풋을 받아 송출하는 와중에 ISO 레코딩으로 최대 4개 소스를 4K 30프레임으로 개별 녹화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FHD 정도로 만약을 대비해서 저장해두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 제품은 라이브 스트리밍 종료 후에 완전한 멀티캠 편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정말 테스트하면서 기능들 하나하나 써보면 써볼수록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욜로박스 익스트림은 이 자체로 이미 태블릿이다 보니까 내장 모니터가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보통 A10 미니를 사용하면서는 외장 모니터를 상시 사용해야 했거든요. 모니터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정말 커요. 게다가 이 모니터 자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11.2인치 사이즈의 OLED 패널, 2.5K 해상도고 120Hz 주사율, 1000니트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 스펙만 보더라도 따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사용할 외장 모니터로 구입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멀티 앵글을 동시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실시간 합성 작업에 아주 디테일한 오디오 믹싱 작업 등등 할 게 정말 많잖아요. 넓고 깨끗한 디스플레이에 120Hz 덕분에 터치 입력에 대한 반응도 아주 뛰어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기기는 사실 물리적인 버튼이나 레버를 갖고 있는 편이 더 좋기는 해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디바이스에 담고 터치만으로 조작하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저의 기우였습니다. 라이브를 하다 보면 방송에 대한 정보를 합성해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과 가격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욜로박스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텍스트나 타이틀, 템플릿을 활용한 하단바를 넣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에 크로마키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사용하는 그래픽 소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HDMI 소스의 하나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채팅 중에 공유하고 싶은 글을 화면에 띄우고 시청자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존에는 유튜브 API를 사용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욜로박스는 자체적으로 시청자 채팅 화면을 클릭해서 바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데 상당히 수월해요. 오디오 믹싱 기능도 있는데요. 카메라 소스별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믹싱이 가능하고 비디오 앵글에 따라 오디오 소스가 바뀔지 고정할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욜로박스 같은 올인원 스트리밍 기기를 사용한다는 건 애초에 충분한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AFV, 오디오 팔로우 비디오라는 기능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방송 중인 비디오 소스가 바뀌면 그 소스에 맞게 오디오도 함께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VFE, 비디오 팔로우 오디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처음 써봤어요. 오디오 소스가 일정 볼륨 이상으로 올라가면 해당 오디오 소스가 연결된 카메라로 화면이 자동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출연 중인데 한 사람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만 비추는 화면으로 전환되고 반대 사람이 말하면 또 그 사람한테로 혹시 같이 말을 하거나 오디오가 비는 순간에는 풀샷으로 바뀌는 거죠. 사용해보니까 볼륨 수준만 적정 수준으로 잘 정해놓으면 작동도 잘 됩니다. 모든 라이브에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출연자별로 별도의 캠을 할당하는 방송이라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 쓰는 방식인데요. 라이브 중에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 소스를 인서트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A10 미니 익스트림에서도 이미지는 띄울 수 있지만 영상 재생은 안 돼서 플레이백 용도로 컴퓨터나 태블릿을 별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욜로박스는 이게 가능합니다. SD카드나 외장 SS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스트리밍 중에 재생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라이브 스트리밍 겨우겨우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방송을 하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의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A10 미니 제품과 많이 비교하게 될 것 같은데요. A10 제품군이 확실히 더 전문적이고 각 역할별로 기기가 나눠져 있어서 각 기능에 대한 안정성과 확장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각 기기를 따로 구입해야 되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오퍼레이터도 각각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세팅과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이 불가능한 점을 꼭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반면에 욜로박스 익스트림은 이 모든 것을 안드로이드 태블릿 하나에 통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면 A10과 같은 수준의 고난도 방송을 위한 전문 디바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학습 시간이 거의 필요가 없어서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가 봐왔던 라이브의 평균은 상회하는 수준의 스트리밍을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방송에서는 첫 번째도 안정성, 두 번째도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방송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욜로박스 익스트림에서도 CPU 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률은 80% 이하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내부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뉴와 함께 사용하는 기능에 따른 사용률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안정적인 라이브를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리허설을 통해 확인하고 방송해야 하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보면 전문 스트리밍 업체에서는 완벽한 안정성 그리고 각 역할별로 다시 세분화된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ATEM 같은 전용 장비를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관하는 프로덕션이 아니라면 본인의 사업에 라이브를 활용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나 중소기업, 교육사업 혹은 교회 등에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최고 수준의 라이브 퀄리티를 가장 쉽고 간편하고 이동 가능한 형태로 가장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기인 것은 확실해요. 그동안 ATEM 미니를 한참 써오다가 이번에 욜로박스 익스트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롱텀 후기 형태로 다시 한번 의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여러분, 어떤 라이브를 기대하시나요? 제가 라이브를 해볼까? 하면 언제 하지? 뭘로 하지? 막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갖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제가 싸게 구해보기라도 할게요.